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통수학 1의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사실 이 연립이라는 말은 미지수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미지수 여러 개를 이 미지수의 개수만큼 주어져서 뭐 대입법을 한다든지 또는 뭐 더하거나 감 빼는 가감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도 했었고, 그죠? 뭐 직선의 위치관계해서 뭐 평행하면 뭐 근이 없고 뭐 일치하면 해가 무수히 많고 뭐 이런 얘기들도 쭉 했었죠. 네, 그런 전반적인 내용이 이제 머릿속에 자리 잡혀 있는 상태에서 고등학교 수학에서의 중등 과정과의 차이가 포인트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그쵸. 미지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미지수가 많아지니까 그만큼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생긴다. 그게 계속 이어질 흐름이니까 우리가 오늘 배울 연립방정식이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 2학년 때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을 이렇게 풀었죠. 그래서 뭐 대입하는 방법, 대입법을 이용한다든지 대입법 또는 가장 많이 했던 게 너네 뭐야? 개수 맞춰가지고 더하거나 뺐던 가감법, 뭐 이 방법을 많이 쓰죠. 대입법과 가감법을 이용해서 x, y 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는 잘 안 주죠. 중학교 때는 뭐 이렇게 x 플러스 y는 1, 뭐 2x 마이너스 y는 3 이런 식으로 상수항을 오른쪽으로 넘겨주고 x, y가 왼쪽 좌변에 있게끔 하는데 뭐 이거나 큰 차이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상수를 넘겨 푸는 거 뭐 동일한데 이렇게 써준 이유는 아무래도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직선의 의미, 즉 1차 함수를 공부했을 때 아까 뭐 오프닝 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얘네들이 사실 y로 정리하면 다 1차 함수로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지, 그지? 그럼 1차 함수로 표현했을 때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하나의 1차 함수가 이렇게 직선이 돼서 여기 만나는 두 x, y의 값을 구하라. 이게 어찌 보면은 연립방정식의 목적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려보니까 이렇게 평행한 상황이 돼서 해가 없던지 또는 일치하는 상황, 1, 2번의 식이 똑같아지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해가 무수히 많고 해가 없다라고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좋으냐라고 하면 뭐 1차 함수에 또 그 얘기를 하면 돼. 자, 해가 무수히 일단 해가 없어. 그럼 해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평행해야 된단 말이야. 이제 이게 함수든 방정식이든 같은 카테고리에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해가 무수히 많아 그런 건 두 직선이 일치한다. 어차피 교점이라는 것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말과 똑같다라고 이제 머릿속에 넣어 주셔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럼 평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함수적인 의미에서 뭐예요? 그렇지. 기울기가 어때야 돼? 기울기가 같다. 그런데 뭐는 달라야 돼? 그래, y절편은 뭐 y절편만이 아니라 뭐 지나는 점 하나가 다르다 뭐 하면 되는데 y절편이 다르겠죠? 그치? 그 다음에 무수히 많다는 첫 번째 기울기도 뭐해? 기울기도 같아. 그 다음 y절편도 같아. 이게 무슨 얘기야? 식이 같다. 두 개의 식이 실수배가 돼가지고 몇 배 더 되거나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결국 약분하면 다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써드린 거야. 이게 되게 간단한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문제로 한번 가보자. 자, 일단은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중학교 때 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맞아.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돼? x 또는 y의 문자를 줄인다. 자, 제가 비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연립방정식을 잘 풀려면 미지수를 없애는 테크닉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 미지수를 줄이는 방법이 얘처럼 빼거나 더하는 것도 있고 치환하는 것도 있고 뭐 등등등이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얘는 기본이잖아. 두 개를 어떻게 해라? 빼라. 개수가 같으니까 빼주면 xx 사라지고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3y가 얼마가 됩니까? 3이 되죠? 그럼 y는 오케이 마이너스 1. 그럼 y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으면 오케이 x는 3. 뭐 이렇게 푸는 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얘도 그대로 더하면 5x는 15, x는 3. 여기 3 넣으면 6이니까 6 빼기 y가 4니까 y는 2. 그냥 맛만 보는 거야. 이건 뭐 중학교 2학년 다 할 줄 알지, 우리 애들은. 뭐 모든 아이들이 할 수 있죠. 뭐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 이게 이제 아까 그 해가 특수하다라고 얘기했던 그 연립방정식이 해가 없어. 아하, 선생님 평행하는군요. 그래, 평행해야 돼. 그 평행할 때 우리가 요 x의 개수의 비율은 같지. 그래서 a분의 1을 갖고 y끼리의 개수 b 2분의 1 갖고 상수항의 개수 b는 달라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야. 그럼 이거를 우리 분수 두 개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분수 대각선끼리 곱한 게 값이 같죠. 얘랑 얘랑 곱한 것과 얘가 얘랑 곱한 것이 서로 같다. 그래서 a는 2가 되면 네, 뭐하다? 평행하다. 즉 해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매우 쉽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께 사고의 확장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지금 문자가 두 개였어. x하고 y하고 문자 두 개를 가지고 1차식이 나왔을 때는 가감법이 가장 좋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보세요. 2차식이야. 아, 2차식이라는 말은 제곱되어 있는 2차식이 나오는 건데 x랑 y가 다 제곱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하나의 문자만 2차식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결국 연립이라는 것은 미지식을 두 개 주니까 아마 이렇게 줄 거예요. 경우를 한번 나눠볼게요. 케이스 1. 첫 번째 식이 1차식이야. 그리고 두 번째 식이 2차식을 줬어. 그러면 이 1차식을 한 문자로 정리가 되겠죠. 그냥 y는 무슨 x 플러스 무슨 이렇게 y를 한 x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서 요 2차식 있는 y에다가 대입하는 방법.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2번은 얘도 2차식이야. 1번식도 2차식이고 2번식도 2차식이에요. 근데 이 1번 또는 2번 둘 중에 인수분해가 돼.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는 건 예를 들어 1차식이 이 1번식이 인수분해가 된다.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되는 거니까 1차식이 몇 개씩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래, 1차식 두 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얘는 1차식 하나만 대입해서 끝나면 됐던 건데 2차식은 인수분해가 되는 놈 하나를 인수분해해서 나온 식 인수 두 개, 1차식 두 개를 밑에 인수분해 안 됐던 이 2차식에다가 한 번 대입하고 또 대입해서 값을 찾아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모두 우리가 예제의 맛을 보면서 여러분이 더 분명해지겠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똑같이 2차식이 나오는데 얘가 뭐가 돼? 인수분해가 안 되고 얘도 인수분해가 안 돼. 2차식인데 다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 그건 테크닉적으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2차식을 소거하거나 상수항을 소거해서 인수분해가 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 두 개를 줬어. 그러면 두 개를 막 지지고 볶아서 결국 뭐하게 만들어라. 인수분해가 되게끔 만들어라. 그럼 결국 다 포인트는 2차식이 나오면 반드시 뭐가 만들어진다. 1차식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오케이? 이게 포인트예요. 1차식 하나는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뭐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자, 말이 좀 어려울 것뿐이지만 자, 한번 넘겨보죠. 자, 여기 보세요. 1번을 보니까 1차식, 2차식이죠? 얘도 1차식, 2차식이에요. 그럼 1차식, 2차식일 때는 1차식을 하나의 문자, 즉 y로 정리해주면 x-1은 y죠. y라는 문자 대신에 뭘 써라? x-1을 써라. 그러면 x제곱 그대로 있고 얘는 x-1의 제곱은 13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되죠? 그래서 얘를 풀어주고 정리까지 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x-6은 0이 되니까 인수분해가 돼서 x-3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x는
3 하나 나왔고 또는 x는 마이너스 2 나왔는데 연립방정식이니까 쌍으로 나와야 돼. 그 y값도 구해줘야 되는데 x가 나왔으니 여기다 대입하면 3 빼기 1이 y니까 얘는 2가 되고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된다 해서 1번 2차식과 1차식의 연립방정식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지? 그럼 얘라고 다를까? 얘도 똑같잖아. 얘도 하나가 2차식이고 하나씩 1차식이니까 y는 이라고 식을 정리하면 4-x 이걸 y자리에 다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x의 제곱 더하기 x의 4-x 더하기 4-x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21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식을 정리하시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이 된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시면 x-5, x 플러스 1은 0이 돼서 역시 x가 5일 때 한 번,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한 번을 쓰실 때 쌍 써줘야지. y 여기다 놓으면 4 빼기 5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놓으면 5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답을 구해주면 되는 게 몇 차식 몇 차식? 그렇지. 1차식과 2차식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보는 건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봐봐. 이번에는 케이스 2라고 했던 뭐니? 2차식, 2차식인데 2차식, 2차식 중에 반드시 못 되는 게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인수분해가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 이제 좀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얘처럼 얘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죠? 어떻게 해요? x의 2y y인데 마이너스가 위에 있어야 되고 얘가 플러스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0이라는 값을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첫 번째 x가 몇 y? 그래 2y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 그래 x가 또는 y로 정리할까요? 그냥 y로 뭐 x로 정리하는 거야. x는 얼마? 마이너스 y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하시는 거야? 땅 첫 번째 x가 2y일 때 어디다 대입하라고? 요 2번 식에다가 대입을 하신다고. 대입하면 2x의 제곱은 그대로고 x 대신에 2y가 제곱이 되니까 4y의 제곱이고 그게 9죠. 이해되십니까? 그렇단 얘기지.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니? 자, x가 2y 맞지? x가 2y. 그러면 2x 제곱이고 4y 제곱. 자, 그러면 x 미안. 에이, 다시 x 대신에 2y를 넣어야지. 뭔 소리야? 그럼 x 대신에 2y를 넣으니까 2 곱하기 4y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9. 정신 차리자. 얘는 8y 제곱, y 제곱, 9y의 제곱이 9y의 제곱은 1이죠? 그러면 y가 1일 수가 있고 y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으니까 이게 y가 1이면 x는 2가 되고 마이너스 1이면 x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첫 번째 애겠죠? 첫 번째의 답.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 두 번째 x 대신에 얼마를 넣어라? 마이너스 y를 넣어보자.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는 거니까 2y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9가 돼서 3y의 제곱은 3이 되죠? 9가 되죠? 네, 9. 그래서 y의 제곱은 네, 3입니다. 자, 그럼 y의 제곱이 3이니까 y 두 개는 하나는 루트 3 플러스 루트 3 또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 x는 얼마니? 라고 하면 부호만 반대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요. 얘는 루트 3이요. 라고 답을 써주시면 된다. 이렇게 괄호에서 x, y 값을 쌍으로 써주시면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뭐 순서 쌍으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예를 들어 뭐 얘가 2,1 그 다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쓰셔도 되고 위에처럼 쓰셔도 되고. 자, 잘 따라오고 있으시죠? 자, 결과는 뭐냐면 케이스 1, 케이스는 어쨌든 1차식으로 만들어서 대입하면 끝나는 거야. 뭐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자,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을 제가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잠깐만 뒤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를 제가 안 만들었는데 그러면
즉흥적으로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볼게요. 이게 지금 선생님이 슬라이드를 준비하면서 케이스 3까지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3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수분해 2차식인데 뭐가 안 된다. 그래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 자, 한번 볼게요. 자, 만들어 볼게요. 자, 보세요. 이건 아니고 케이스 3이라고 해서, 자, 첫 번째 x의 제곱 마이너스, 여러분 이거 문제를 한번 써봐. xy 더하기 y 제곱이 있고 얘가 상수야. 3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얘처럼 4x제곱 얘도 마이너스 7xy, 그 다음 y제곱인데 우변에 상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상수가 이렇게 있어서 1번과 2번이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럴 때 쓰는 테크닉은 뭐겠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요 상수항을 어떻게 하는 거. 그렇지. 없앨 수 있는 게 가장 베스트잖아요. 상수항이 없어지면 어쨌든 xy에 관한 2차식으로 정리가 될 터이니까. 그래. 그럼 여기 6 없애기 위해서 2배 하자. 그럼 2x제곱, 2xy, 2y제곱은 그래. 얼마? 6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두 식을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야? 더하는 거야. 선생님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2차식 연립방정식을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야. 뭐 상수항을 소거시키고 있는 그 유형을 하고 있는 거지만, 그래서 그대로 더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더해버리니까 6x제곱 마이너스 9xy 플러스 어떻게 돼요? 3y의 제곱은 0. 그래서 3으로 나누니까 2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y제곱은 0. 2xxyy 빼기. 아하, 그렇구나. 어쨌든 저쨌든 무조건 지지고 볶고 하면 그래 1차식이 만들어져서 그 1차식을 아무데나 넣어서 여러분이 답을 내도 상관이 없다. 이게 2차식 중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의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이었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선생님이 이 유제를 준비한 줄 알았는데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었던 부분. 이렇게 맛을 봤고. 그 다음. 자, 얘는 사실 뭐 이렇게 유형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하는 건 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x랑 y가 이렇게 줘요. 근데 대칭식인 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준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합과 곱을 새로운 문자로 치환해서 조금 쉽게 풀겠어 라는 거고, 또 x, y가 이 새로운 2차 방정식의 두 근임을 한번 이용해 보겠어 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유형이겠죠? 그죠? 어떤 개념적인 거라기보다는 어쨌든 개념은 다 했어요.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문제풀이의 해법은 뭐다? 미지수를 줄여나가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미지수를 줄이는 건 대입해서 1차식을 2차식에 넣어서 문자 하나로 정리하던지, 가감해서 문자를 하나로 만들던지, 치환해서 문자를 하나로 만들던지, 그죠? 문자를 자꾸 하나로 줄여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자야. 뭐 대단히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이거 말고 다른 게 없어 라고 하면 근본의 원리는 뭐라고요? 대입법이나 가감법이에요. 그거에 거의 99% 다 풀릴 수 있다라는 마음을 먹으면 계산이 조금 복잡할 뿐이지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일단 얘를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지금 교과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풀이는 뭐냐면 합이 7이죠. 그죠? 합이 7이고 곱이 10이면 내가 A라는 2차 방정식 A제곱으로 만들어 보면 이 A제곱은 0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뭐라고 하자? x, y로 하자는 얘기야. 그러면 두 근의 합이 7이니까 우리 2차식 작성 어떻게 했어? 그래, 7 라지 a 그 다음 곱 더하기 12는 0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그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우리는 뭐 해? 두 개를 인수분해해서 a 빼기 4 a 빼기 3은 0 이렇게 만드는데 그 a가 4
혹은 또는 a가 3인데 이때 주의 누가 x고 누가 y인진 몰라. 누가 x고 누가 y인 줄 모르니까 우리는 첫 번째 x가 4라면 y는 3이에요 라고 한번 쓰고, 두 번째 x가 3이면 y가 4예요 라고 이렇게 나눠서 써주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합과 곱이 보이면 바로 이렇게 쓰시는 게 편하죠. 근데 원래 이렇게 안 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대입해도 돼, 여러분. 그냥 대입. 응? y 대신에 뭐라고 써? 7-x라고 쓰는 거지. 그러면 밑에 식에다가 얘를 바로 대입하면 x에 7-x는 12가 돼.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7x 마이너스 12는 0이야.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는 0이야.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x 4, 3 빼기야. 그럼 x 4일 때 y는 당연히 3일 거고 넣어서 3일 거야. 3일 때는 4일 거야. 똑같다고. 근데 왜 이렇게 해? 라고 하면 선생님 대입으로 하면 되지 왜 얘를 또 이렇게 또 막 헷갈리게 뭐 합곱 왜 이렇게 해요? 라고 하면 다양한 풀이를 우리가 추구해 보는 거고, 계산력만이 수학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수월한 선택지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겠죠. 그죠? 네, 그렇단 얘기야. 자, 그럼 여기는 선생님이 곱이 없는데요. 합은 있는데 곱이 없어요. 그럼 곱셈 공식 변형을 떠올려 보자는 거지. x 더하기 y를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2xy 했어. 그게 10인데 x 더하기 y가 4래. 4의 제곱은 16이야. 16에서 얼마 빼야 10이니? 네, 6 빼야 되네요. 그래서 xy가 얼마란 뜻입니까? 네, 3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곱을 먼저 구하고 합과 곱이 나와 있죠? 자, 어떤 아이는 이렇게 하더라고. 센스가 있어갖고 선생님 곱해서 3 되는 거 1, 3인데요? 그래 맞아. 그럼 x가 1이면 y는 3이네요. 그렇지. x가 3이면 y는 1이네요. 그렇지. 이렇게 해도 돼. 사실 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쉽게 보이지 않을 때가 많겠죠. 이렇게 쉽게 보이는 건 연습용인 거고, 그럼 쉽게 안 보이는 건 어떻게? 합과 곱이 이렇게 썼어. 내가 A에 관한 식으로 뭐 이렇게 썼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됐어.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럴 땐 뭐 해야 돼? 근공 가야지. 근의 공식. 그렇죠? 왜? 고등학교에서 복소수 영역까지 확장해서 보기 때문에 근은 무조건 가져요. 허근을 갖든 무슨 근을 갖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것만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좀 쉬운 예제로 지금 보고 있는 거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부정방정식과 공통근이라는, 자, 빨리 이제 환기 한번 합시다. 자, 너무 이제 2차식, 2차식, 합곱, 연립방정식, 오케이, 좋았어. 자, 끊어갈까 하다가 그냥 바로 가죠. 그냥 갈게요. 자, 부정방정식과 공통근인데 여러분 부정형이라고 하는 거를 일단은 공통근은 나중에 하고 부정방정식부터 할게. 자, 부정방정식은 부정형, 이게 무슨 말이냐? 너무 많아요. 하나로 정해질 수 없다는 거야. 그 경우가 너무 많아서, 즉 케이스가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케이스가 많다는 말은 너무 그 값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경우가 조금 줄어들기 위해서 범위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명령하는 거냐면, 범위를 좀 줄여줘, 이런 얘기야. 그래, 범위를 줄여줘서 한번 너희들 그러면 한번 풀어볼래? 라고 하는 게 부정방정식. 또는 그러니까 그 말이 미지수가 이렇게 2개인데 x 더하기 y가 5인데 이렇게만 줬어요. 그리고 xy가 무슨 범위인지 얘기도 안 했어. 그럼 x 더하기 y가 5 되는 게 몇 개야? 라고 하면 무수히 많죠. 왜냐면 직선으로 생기는 뭐 이렇게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 무수히 많지. 근데 그러니까 사실 얘로만 푸세요라고 하면 얘도 부정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아. x 더하기 y가 5가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범위를 어떻게 해? 줄여줘. 어떻게? 정수 혹은 자연수로 줄여줘. 그럼 자연수면 1, 4, 2, 3, 3, 2 이렇게 해서 3개 딱 나오잖아. 그렇죠? 범위를 줄여주세요.
그 XY의 범위, 수체계의 범위를 줄여주면 우리가 그 범위에선 답을 낼게요 라고 하는 게 부정방정식이라고. 이해했어?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정방정식의 형태가 1차식과 1차식의 곱 만들어서 이렇게 숫자 나오는 꼴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실수라는 조건 줘서 제곱의 합이 0이면 실수일 때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면 당연히 둘 다 0이어야 돼. 이거는 언제 안 되죠? 그래요. 이게 복소수면 안 돼요. 이게 언제일 때만 되냐면 이게 실수일 때, 두 수가 실수일 때만 돼. 복소수로 확장되면 제곱해서 0 된다고 둘 다 0일 필요는 없어. A가 I고 B가 1이어도 제곱하면 0 되잖아.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렇다고 A가 B가 다 0은 아니죠. 그러니까 실수라는 조건 하에서 쓰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1번 일단 얘는 좀 쉽게 나와서 자, 봐봐. 식이 하나인데 문자는 두 개야. 아, 부정형 방정식이구나. 어떻게 풀까? 아, 자연수라고 범위를 줄여줬구나. 아, 오케이. 그러면 써보자. 이런 얘기야. 그럼 1 들어가면 8일 거고, 2 들어가면 6일 거고, 3 들어가면 4일 거고, 4 들어가면 2일 거고, 5 들어가면 10인데 0이어야 되니까 얘는 0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얘는 아니구나. 오케이?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이해할 수 있는 부정방정식. 그래요.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야. 그런데 정수 조건으로 줄여줬어. 그럼 얘는 필요에 의해서 무조건 1차식과 1차식의 곱이 상수꼴이 떨어질 수 있게 만드세요. 특히 상수는 정수로 만들어야겠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냥 흐름. 자, 봐봐. 앞에 얼마 있니? x로 묶여있지. 그럼 x로 묶어. 그런 다음에 y 더하기 2잖아. 오케이? 자, 여기 선생님 테크닉 하나 줄게. 어차피 묶을 거기 때문에 여기 y 더하기 2 있잖아. 그 여기다 이거 옆에다 쾅 찍어. 이렇게. 그럼 여기는 y 더하기 1만 있었는데 여기 y 더하기 2라고 썼으니까 빼기 1 쓰고 는영 쓰면 원식 거 어때? 그렇지. 똑같은 식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제 이 y 더하기 2로 앞으로 꽉 묶어. 그 다음 x 더하기 1이 되겠지?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넘어가서 1, 어머, 두 개의 곱이 상수꼴 위에 있는 그 쉬운 예제랑 다를 게 없어. 그러면 정수니까 얘가 1이면 얘도 1,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마이너스 1, 이 두 가지밖에 없겠지. 그쵸? 그래서 첫 번째 y 더하기 2가 되려면 y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 그때 x는 0이 돼야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y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고 x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부정방정식, 말이 어렵죠? 부정방정식! 말만 어려운 거야. 아, 미지수가 많은데 딱 뭐 하나의 그 유한한 값을 찾을 수가 없겠구나. 식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범위를 줄여주면 내가 경우 나눠서 생각해 볼게. 이런 아이디어로 접근하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수 조건 부정방정식이죠. 왜냐하면 XY에 관한 식이 줬는데 실수라는 조건을 줬어. 그리고 제곱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제곱의 합이 얼마다? 그래요. 0이 되는 이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면 되겠구나 했더니 자,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2x 있죠. y제곱 플러스 4y 있죠. 근데 이 5를 여기 이렇게 써볼게.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딱 주고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 딱 주니까 이거 깔끔하게 떨어지네.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얘는 y 더하기 2의 제곱. 이게 얼마?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실수에서 제곱해서 더했는데 0 되는 건 얘가 0 되고 얘가 0 되는 것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x는 1, y는 마이너스 2다 라고 구해주는 게 이제 실수 조건 부정방정식. 사실 시험은 얘가 더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 공통근이라고 있는데 이 공통근도 무슨 얘기냐면 이 두 개의 방정식이 있어. 두 개의 방정식을 풀었을 때 인수가 있다는 거야. 공통인수가 있다. 그럼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뭐 나머지 공통근을 한번 또 나머지 근을 찾든지 미지수를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는
내용을 보기보단 실제로 한번 갈게요. 보세요, 여러분. 자, 1번 봐봐. 1번이야, 이 문제. 두 개가 공통근을 갖는다라는 말은 어쨌든 방정식을 풀었다는 거잖아. 그쵸? 그럼 얘하고 이 두 개를 뭐하다 하고 놔야 될까요? 갖다가 놓으세요. 뭐 그걸 알파라고 하고 막 대입하지 말고 그냥 그게 만났잖아. 만났으니까 해를 갖든 뭐 하든 공통근 해를 가졌으니까 두 개가 같다고 해. 그럼 x제곱은 날라가죠. 이쪽으로 이용하면 그러면 m 더하기 4x 마이너스 m 플러스 1x 넘어와서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맞나요? 그렇지.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뭘 해야 되죠? 그치. 구해줘야 되는데 얘를 빼는 건데 m 더하기 4에서 m 플러스 1을 빼주죠. 그럼 얼마가 되냐면 3x예요. 이해되세요? 3x 빼기 6은 0이에요. 어허, x가 얼마라는 거야? 2라는 거야. 아, 이게 근이구나. 아, 이게 2였어.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아래로 볼록이고 아래로 볼록인데 이렇게 만났다는 거야. 이게 2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개를 갖다 놓고 푼 거잖아. 꼭 그걸 뭐 알파 공통근 알파 대입해야 됩니까? 이건 뭐 개치죠. 개치. 자, 그럼 x는 2니까 공통근이 2고 2를 원식에 대입해봐. 1번이든 2번이든. 그러면 4 플러스 2m 플러스 8 빼기 4는 0이 되는 거니까 삭삭 죽고 m이 얼마 나와요? 이게 0이니까 그래요.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m은 마이너스 4고 그때의 공통근은 2예요 라고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공통근이고 이게 이제 테크닉이라고 준비한 문제인데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자, 한번 맛보자는 얘기야. 자, 두 근이 모두 정수래.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정수. 그러면 두 근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놓으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 나오죠? 두 근의 곱은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나오죠? 자, 근데 재미난 거 봐봐. 여기 마이너스 a, 여기 마이너스 a 있지? 그래, 그러면 결국 알파 더하기 베타랑 누구랑? 이 1로 넘어간 알파, 베타, 마이너스 1이랑 같은 거겠지? 근데 근이 정수지? x 두 개씩 줬어? 그러면 봐,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야. 자, 이것도 뭐 아무거나 가지 뭐 얘를 베타로 묶어볼까? 그럼 베타로 묶어. 그러면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잖아. 그쵸? 1 마이너스 알파. 근데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가 무조건 나와줘야 된다니까. 여기에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나와줘야 돼. 근데 여기 지금 얼마 있어? 알파 있죠.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라고 쓰지 말고 여기다 뭐라고? 그렇지. 마이너스라고 묶어.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알파인데 여기에는 마이너스 1이라는 수가 없으니까 더하기 1 주고 얘 마이너스 1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누구로 묶어줄 수 있을까? 1 빼기 알파로 묶어줄 수 있다라는 거 보이지? 보이니? 그래. 그래서 1 빼기 알파로 묶으면 베타 마이너스 1이 되고 플러스 1까지 넘겨주면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식의 모양을 조금 예쁘게 하기 위해서 얘를 1 빼기 알파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빼.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양변 곱해서 없애면 조금 예쁜 식이 만들어지지? 그래서 두 개의 곱이 얼마가 됐어? 2가 됐지. 근데 정수래. 그럼 1이면 2고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고 또 2면 1이고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이 네 가지 경우의 x, y, 알파, 베타를 여러분이 찾아주면 되겠죠. 그쵸? 네, 이렇게 푸는 게 정수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와 함께 섞어 나가는 문제. 한번 봐두시면 좋을 거예요, 이 풀이를. 그 다음에 마지막 공통근 문제를 보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돼 있냐면 공통근을 갖는데 근데 3차하고 2차 이럴 땐 뭐 갖다고 놓기가 좀 그렇지만 여기 완전한 걸 다 줬어요. 그죠? 완전한 3차식을 줬어. 그럼 완전한 3차식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렇지. 조립 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해보려고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쭉 가. 그럼 뭐 일단 1 넣어보면 1,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어머, 됐네.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1에
x제곱 2x 빼기 3도 인수분해 x 더하기 1 아니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 이렇게 되네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x 더하기 3이라고 인수분해가 되는 거 보니 얘는 x는 1에 나는 무슨 근과 중근과 두 개의 근 서로 같은 거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근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케이스가 나눠지는 거지. 어차피 공통근을 갖는데 이 완전히 준 거의 근이 1 아니면 마이너스 3이니까 첫 번째 공통근이 얼마라고 생각해 보자. 1이라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1 여기 1번식과 2번식에다가 대입을 하셔서 1 더하기 2 더하기 a 더하기 b는 0이 돼요. 그러면 a 더하기 b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이 되죠? 여기다 1 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0이 되는데 이때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죠. 자, 이걸 만족시키는 a, b는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우리 이게 뭐야? x계수, a계수, 1차식 계수 갖고 상수 다르면 이걸 뭐라 그래? 그렇죠. 평행이라고 하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a, b는 없죠. 그럼 두 번째, 공통근이 얼마라고 생각한다? 그래,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해. 그럼 대입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3a 더하기 b는 9가 하나 나오고 또 옆에 2번식에다 대입하면 a 마이너스 3b는 마이너스 9가 나와서 얘를 연립으로 창 구하면 분수가 나와요. 이건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돼요. a는 마이너스 4분의 9, b는 그래 4분의 9 이렇게 나온다. 조금 계산이 어려워지고 조금 까다로워지지만 유형적인 테크닉을 발휘하는 거죠. 세 개 중에 하나가 완전히 주면 그 완전히 준 방정식의 근을 토대로 해서 공통근이 이거일 때 저거일 때 확인해서 그 경우에 해당되는 그 조건에 만족해주는 그때의 답을 도출하시면 됩니다. 오늘 좀 길게 진행했는데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이 마무리예요. 지금까지 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상반 방정식, 뭐 그죠? 연립 방정식, 부정 방정식, 뭐 많은 것들 공통근까지 열심히 공부해온 여러분들 계속 반복적으로 해봐요. 반복적으로 또 들어보고 일단은 계속 듣지만 말고 너네 손과 너네 머리가 활동되게끔 한 뒤에 들어보시는 게 가장 좋다. 알겠죠? 자,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